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 4회 방송 이후 공개된 첫 대규모 탈락자 명단을 중심으로 무려 47명이 한꺼번에 무대를 떠나야 했던 충격적인 순간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탈락 정리가 아니라 왜 미스트롯 4가 역대 시즌 중 가장 잔혹한 경쟁 구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4회까지의 여정은 화려함보다 냉혹함이 먼저였습니다. 본선에 진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예비 참가자를 넘어선 것이었지만 팀 미션과 1차 본선 무대는 그 기대를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단 몇 분의 노래와 표정, 호흡, 그리고 팀워크 하나로 수년의 경력이 평가받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선 1차 전 탈락자 명단에는 현역 가수, 방송 경험자,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인물들까지 포함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혹은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안전지대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시점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정밀해졌다는 점입니다. 노래 실력 하나만으로는 부족했고 팀 안에서의 존재감, 곡 해석력, 무대 집중력까지 동시에 요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팀 전체의 균열이 개인 탈락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작진과 마스터진은 미스트롯 4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47인 탈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미스트롯 4가 중반으로 접어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과감히 정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경쟁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남은 참가자들의 무대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탈락의 무게 역시 이전 시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잘했느냐보다 누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본선 1차전에서 탈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왜 이들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탈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선 1차전 탈락자들은 미스트롯 4의 냉혹한 현실을 가장 먼저 체감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선을 통과해 본선 무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참가자들이었지만 팀 미션이라는 새로운 장벽 앞에서 각자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 전체의 완성도가 흔들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왔고 이 구조가 이번 시즌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미란과 구이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무대 운영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래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무대에서 존재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김금희는 허찬미의 어머니라는 사실로 방송 전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그 타이틀은 오히려 감정 전달에 집중하다가 곡 전체의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고 심사 기준 앞에서는 누구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노사봉 역시 노사연의 언니라는 이유로 대중적 관심을 받았지만 본선 무대는 혈연이나 명성보다 현재의 무대를 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니나와 뱅예슬은 개성 있는 음색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 속에서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팀 콘셉트에 묻히며 존재감이 희석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신현이는 신현이와 김루트 활동으로 쌓아온 음악적 색깔이 오히려 트로트 무대와 완전히 융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쉬운 탈락을 기록했습니다. 안진아는 써니 출신이라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정 밀도와 서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스터들의 선택은 냉정했습니다. 연예진과 윤서령, 이재나는 각각 다른 스타일의 무대를 선보였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윤서령의 경우 안정적인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무대 후반으로 갈수록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유경과 최은비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팀 미션에서 요구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허세롬과 황현송 역시 실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경쟁자 대비 임팩트의 차이로 탈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탈락은 잘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더 잘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본선 1차 전 탈락자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스트로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단 한 번의 무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순간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 잔인한 구조 속에서 1차 탈락자들은 이후 남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경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방송 초반 마스터 예심에서 탈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왜 그들이 본선 문턱조차 넘지 못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예심 탈락자들은 미스트로사의 출발선에서 가장 먼저 멈춰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실력을 가리는 관문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방향성과 색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오라트를 받지 못하거나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지 못한 순간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이력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고아인과 고은별은 기본적인 가창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첫 무대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민주와 김소연, 김송아, 김정아는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으나 트로트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감정의 직진성과 서사를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정아는 애프터스쿨 출신이라는 이력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며 대중이 기대한 이미지와 무대에서의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재나와 김지연, 명지, 문희진은 방송 경험이 풍부한 참가자들이었지만 마스터 예심에서는 과거보다 현재의 순간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문희진의 경우 오랜 활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무대의 긴장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사랑과 박소정, 박원실은 성실한 무대를 선보였으나 짧은 예심 구조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정은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적 배경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웃음이나 캐릭터보다 노래 그 자체로 평가받는 자리에서는 냉정한 잣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방서양과 배사랑, 송별이, 송혜진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려 했으나 무대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유수연과 유시은 역시 화제성은 충분했지만 마스터들의 기준은 기대보다 결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윤서령의 언니라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그 비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수정과 이시안, 이신주, 이혜은, 이윤우, 이영경은 안정적인 가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심이라는 짧은 무대에서 차별화에 실패했습니다. 장승원과 정다화 역시 기본기는 갖추었지만 한 번의 시선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정현우는 2025 미스 코리아 진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안고 무대에 올랐으나 그 타이틀이 곧바로 트로트 무대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아린과 주라, 홍소리는 개성과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마스터 예심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들의 탈락은 실력 부족이라기보다는 미스트로사가 요구하는 즉각적인 설득력과 집중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스터 예심 탈락자들의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무대에서는 준비된 과거보다 설득력 있는 현재가 더 중요하며 단 한 곡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스트로사는 시작부터 그 기준을 분명히 했고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탈락이 남은 참가자들과 전체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회 이후 드러난 대규모 탈락의 여파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떠난 사람들보다 더 큰 압박을 느낀 쪽은 오히려 남아있는 참가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미스트로사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본선과 예심을 동시에 거치며 쏟아진 탈락은 경쟁의 기준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실력과 경력,
화제성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노래가 안정적이어도 무대 해석이 부족하면 위험했고, 캐릭터가 분명해도 가창이 흔들리면 즉시 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균형을 단 한 무대에서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이 남은 참가자들의 전략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탈락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시청자 반응 또한 크게 갈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하차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와 냉정하지만 공정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스트롯사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참가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팀 미션을 거치며 드러난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의 재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보완하던 구조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묘한 긴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한 팀이 되느냐,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 무대에서 어느 지점에 서느냐까지 모든 선택이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은 노래 실력뿐 아니라 판단력과 순발력까지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탈락 이후 제작진의 편집 방향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감동 서사나 배경 이야기보다 무대 그 자체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시작했고, 이는 프로그램의 속도를 한층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준비 과정에 머물지 않고 결과를 향해 곧장 달려가는 흐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남은 참가자들에게 숨돌릴 틈 없는 연속 승부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탈락 국면은 미스트롯사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안전한 성장 서사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주자를 가려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무대 하나하나의 무게는 이전 시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참가자들은 한 곡 한 곡을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은 참가자들이 어떤 전략과 선택을 통해 생존을 노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탈락 이후 남은 참가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노래를 선택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곡 선정부터 해석, 감정의 강약 조절까지 모든 요소가 생존 전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무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안전한 곡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곡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반대로 리스크가 크더라도 임팩트를 남길 수 있다면 과감히 선택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규모 탈락을 통해 중간 지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참가자들 스스로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무대는 더 이상 다음 라운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대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초반부터 감정을 밀어붙이는 공격적인 무대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 존재감을 남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감정 표현을 극대화하며 노래 한 곡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내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팀 미션을 경험한 이후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감 역시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협력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동시에 서로가 경쟁자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실력이 돋보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무대 밖에서도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습 과정에서도 각자의 색깔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마스터들의 평가 기준 또한 참가자들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정 전달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즉각적인 지적이 이어졌고, 이는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참가자들은 단순히 잘 불렀다는 평가보다 기억에 남았다는 평가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쟁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규모 탈락은 미스트롯사의 흐름을 단숨에 가속화시켰습니다. 초반의 탐색전은 이미 끝났고 이제부터는 매 무대가 결승과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니라 결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긴장감은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지속되며 시청자들에게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경쟁 구도가 향후 미스트롯사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남은 무대에서 무엇이 승부를 가르게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스트롯사의 사의 이유는 분명 하나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47명의 탈락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냉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참가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탈락을 통해 미스트롯사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경력도, 화제성도, 사연도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무대 위에서 증명된 순간만이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은 남은 참가자들에게 공평하면서도 가혹한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흔들림이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은 이후 모든 무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더욱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가자 수가 줄어들수록 개개인의 색깔은 더 또렷해지고 동시에 비교는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래의 완성도뿐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관객의 시선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미스트롯 4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는 무대로 진입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번 탈락 국면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탈락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남은 무대의 수준이 어떻게 높아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감정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후의 한 곡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치열한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스트롯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47명이 떠난 자리에는 더욱 압축된 경쟁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무대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참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순간으로 자신을 증명할지에 따라 이 시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시청자 앞에서 한치의 여유도 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무대에서는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탈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경쟁을 끝까지 버텨낼 얼굴은 누구일지 미스트롯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이유는 충분해졌습니다. 미스트롯사의 4회 이후를 단순히 탈락의 결과로만 바라본다면 이 시즌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47인 탈락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제작진과 마스터진이 어떤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는 우연한 정리가 아니라 의도된 속도 조절이자 경쟁 구도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탈락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입니다. 초반 예심과 본선 1차전이라는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대규모 인원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중후반부로 갈수록 무대의 밀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서사와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만큼 무대의 집중도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단호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가능성과 서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선택이 바로 이 탈락 러시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평가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전 시즌에서는 성장 가능성이나 스토리가 일정 부분 감안되었다면 미스트롯사에서는 그 여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즉각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참가자는 다음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준비의 방향 자체를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연습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첫 소절부터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설계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팀 미션과 예심을 거치며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개성의 재정의입니다. 단순히 독특한 음색이나 이력만으로는 더 이상 개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미스트롯 4가 요구하는 개성은 무대 안에서 완성되는 이야기이며 노래와 표정, 제스처가 하나로 묶였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준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초반에 대거 탈락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남은 참가자들에게도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안에서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시청자 반응 역시 이러한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탈락자 명단이 공개된 직후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인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사는 더 이상 편안하게 소비하는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긴장감을 동반한 경쟁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회와 한 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면서 다음 방송을 기다리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남은 참가자들의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탈락 이후 무대는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라 심리전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적인 무대는 곧 다른 누군가의 위협이 되며 비교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 역시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과 동일한 무게로 무대 위에서의 안정감이 평가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보면 이번 탈락 국면은 후반부 서사를 위한 정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의 혼잡함을 정리한 뒤 소수의 참가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각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미스트롯사는 중반 이후부터 훨씬 빠르고 날카로운 전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자극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스트롯사는 시즌을 거듭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며 트로트 오디션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47인 탈락은 그 방향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즌의 승자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를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 압박을 견디는 태도,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의 정확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스트롯사는 이제 진짜 경쟁의 영역으로 들어섰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남은 무대들이 하나씩 답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